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13-1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강한 임팩트를 남겼던 돌풍의 사우스햄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포체티노의 첫 프리미어리그 팀이었던 사우스햄튼,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포치의 전술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나이젤 애킨스 감독은 소튼의 훌륭한 유수 시스템에서 탄생한 유망주들을 바탕으로 3부 리그에 있던 팀을 1부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성공한 후 나다니엘 클라인, 제이 로드리게스와 같은 어린 유망주들을 대거 영입했는데요. 또한 레인저스 파산으로 인해 FA로 방출된 스티븐 데이비스를 영입하며 새 시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입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유망주에 불과했고 사우스햄튼이 3부 리그에서 백투백으로 프리미어리그까지 올랐던 만큼 전력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승격 한 시즌 만에 강등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상이 걸맞게 소튼은 첫 10경기에서 단 1승만 거둘 정도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애킨스 감독이 시즌 중 경질되고 에스파뇰을 이끌며 잠재성을 보였던 젊은 감독 포체티노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포체티노 부임 후 소튼은 홈에서 맨시티를 잡는 위험을 보였고 연이어 리버풀, 첼시와 같은 빅클럽들도 제압해내며 불안했던 전반기와 달리 안정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시즌에 램버트가 무려 리그 15골 9도움을 기록하면서 잔류의 1등 공신 역할을 했는데요. 이후 13-14 시즌을 앞두고 포체티노는 본격적으로 소튼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60실점을 기록한 수비를 보강하기 위해 빅터 완야마와 로브렌을 영입했습니다. 또한 공격진 보강 목적으로 자신의 애지자인 오스발도를 클럽 레코드 금액을 경신하며 로마로부터 영입해오게 되죠. 그러자 팬들은 예상치 못한 팀에서 잭팟이 터지고 있다며 소튼의 가열찬 영입에 놀랍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포체티노의 사우스햄튼이 완성되었는데요. 게다가 백업으로는 유스 출신의 워드프라우스와 체인버스, 지난 시즌 주전으로 기용되었던 요시다 마야 등 걸출한 선수들이 벤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13-14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튼은 시즌 초반에 맨유와 리버풀로부터 승점을 가져오는 등 리그 11라운드까지 리그 3위에 이름을 올리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쇼, 폰테, 로브렌, 클라인으로 이어지는 수비 라인은 11라운드까지 단 5실점만 내주는 철의 포백과 같은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양쪽 풀백인 쇼, 클라인은 미친 신체 능력을 자랑하며 상대 측면을 뚫고 다녔습니다. 또한 부상 없이 건강한 랄라나는 상대 문전을 휘젓는 엄청난 테크닉을 보였으며 램버트는 지난 시즌에 이어 건재한 득점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세라면 유럽클럽 대항전 진출은 꿈이 아니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포체티노 감독이 이들을 데리고 과연 어떤 전술을 구사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4-2-3-1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프레스 역습, 점유 중심의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포체티노는 비엘사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감독인 만큼 수비 시에는 강한 압박과 맨마킹을 이용한 수비 전술을 사용했는데요. 당시 소튼이 대부분 활력이 넘치는 어린 선수들로 구성되었던 터라 포체티노의 이러한 지시를 100% 수행해낼 수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튼의 강한 압박에 상대는 당황하는 기색을 많이 보였고 특히 이러한 전술은 후방에서 빌드업을 전개하는 빅클럽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는데요. 따라서 소튼이 빅클럽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승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원의 슈나이덜린이 왕성한 활동량으로 넓은 수비 영역을 커버하고 있었고 완야마는 후방에서 압도적인 피지컬을 이용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공격 시에는 4-2-3-1 형태에서 풀백들이 높게 전진해 폭을 넓혔고 이선 자원들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전방에 많은 선수들이 포진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전방에 많은 자원들이 올라가 있는 만큼 포체티노의 공격 전술에 있어서 핵심은 다름 아닌 중원 자원들이었는데요. 중원 자원들이 뽀른반을 위해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야 했는데 특히 상대가 강한 압박을 하는 경우 두 명의 센터백이 후방에서의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공미가 추가로 내려와 수적 우위를 만들어 총 3명의 선수가 후방에서의 빌드업에 가담해야 했습니다. 완야마나 슈나이덜리는 수비적인 성향이 강하고 빌드업에 능한 선수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중앙의 스티븐 데이비스나 백업인 워드프라우스가 밑으로 내려와 뽀른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상대 압박을 풀고 나오면 최전방의 리키 램버트는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밀어낸과 동시에 랄라나와 제이 로드리게스는 안쪽으로 들어와 자유롭게 움직이며 침투와 연계를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콤비네이션 과정에서 램버트가 미끼 역할을 하여 이선 자원들의 득점이 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또한 램버트도 박스 안 높은 골 결정력을 살려 수많은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최전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중앙 깊숙이 내려와 랄라나 로드리게스의 침투를 돕는 사실상 가짜 9번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상대 수비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치가 자신의 공격적인 전술에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잘 녹아낸 것이었고 그렇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그의 뛰어난 또 다른 능력인 모티베이트 능력으로 어린 선수들을 한데 모을 수 있었고 이것이 훌륭한 조직력으로 이어져 팀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트는 11라운드 이후서부터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스발도가 훈련 중 주제 폰테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팀의 분위기가 흔들리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포체티노 감독은 애지자이면서 클럽 레코드였던 오스발도를 유벤투스로 임대 보내버리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며 팀의 정신적 지주인 주제 폰테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포치의 과감한 결단력으로 소트는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트는 리그 8위로 시즌을 마감하며 고대하던 유로클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시즌 전반기에 보여준 기세에 비하면 아쉬운 성적이긴 했으나 불과 3년 전에 3부 리그에 있던 팀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8위란 성적도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팬들은 이들에게 실망보다는 많은 박수와 찬사를 보내게 되죠. 특히 해당 시즌에 제이 로드리게스, 램버트, 랄라나 루크쇼는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기 때문에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로드리게스는 리그 33경기 15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렸고 램버트는 14골을 성공시키며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랄라나의 경우엔 측면과 중앙을 오고 가며 기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38경기 9골 6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돌풍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소튼 올해 선수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루크쇼와 함께 PFA 올해 팀에 선정되는 영광도 안았는데요. 루크쇼의 경우 18살이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성숙한 기량과 신체 능력을 자랑하며 장차 잉글랜드의 왼쪽 수비를 책임질 제목이라는 굉장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훗날 램버트, 랄라나, 루크쇼는 브라질 월드컵 잉글랜드 대표팀 최종 명단에 발탁될 수 있었죠. 이들 외에도 수비진의 리더 역할을 한 주제 폰테는 늦은 나이에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수비수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로브렌 역시 몇몇 전문가들이 올해 팀에 선정되어도 마땅한 선수로 손꼽으며 기량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튼 선수들에게 많은 빅클럽들이 접근해 왔고 이로 인해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단 한 시즌 만에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으로, 램버트, 랄라나, 로브렌은 리버풀로, 루크쇼는 맨유, 체인버스는 아스날로 이적하면서 포체티노의 소트는 사실상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우려와 달리 포체티노의 후임으로 온 쿠마니, 그라치아노 펠레, 타디치, 마네, 토비, 버트란드를 영입하며 팀을 재정비하는 데 성공했고 이들을 필두로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포치 시절에 신선했던 임팩트엔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록 포체티노의 소트는 한 시즌 만에 해체되고 말았지만 이들의 임팩트는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유망주였던 소튼의 선수들이 대부분 B클럽으로 이적했으니 소튼의 유망주 육성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